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 오늘 유명한 사람은 그랜트 뉴섬, 이번에 그 국제선거 감시단의 핵심 요원으로 왔던 분인데요. 미국 해병대 대령 출신의 예비역 장교죠. 이분이 더 선데이 가디언에 기고를 한 글인데요. 이거를 케이시 팩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제목이 한국 이제는 희망이 아닌 진실을 볼 때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리하면서 위에 그랜트 뉴섬에 대해서 이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미 해병대 대령 출신 예비역 장교, 전직 외교관이고요. 미 해병대 최초로 일본 자위대에 파견된 연락 장교였으며, 현재 미국 안보정책센터 Center for Security Policy와 요크타운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중국의 침공이 시작되면 미국에 보내는 경고 When China Attacks, A Warning to America가 있고요. 케이시팩의 대표, 미국 대표이기도 하고, 이번 6.3 대선 국제선거 감시단의 핵심 요원으로 한국 선거에 대한 최고 전문가이다는 설명이 붙어 있고요. 사진 설명도 있네요. 이재명의 사진이 있네요. 이재명 당선 한국 민주주의의 갈림길인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한국 내 급진 세력이 수년간 추진해온 일당 독재 체제 구축 시도의 연장선이며,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지향하는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일단 사진 설명이 있고 선데이 가디언에 기고한 글이 이어집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워싱턴 DC,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생 좌파 정치 노선을 걸어온 인물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깊은 호감을 보여왔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표현했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한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사건에 연루된 측근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선 기간 동안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유화적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미국 내 다수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재명을 실용주의자 혹은 중도 성향의 지도자로 해석하며, 향후 그가 유연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외교 안보 엘리트들이 특정 유형의 급진 성향 지도자를 마주할 때마다 반복하는 전형적인 희망적 사고, wishful thinking일 가능성이 높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터키의 에르도안, 솔로몬 제도의 소가바레, 짐바브웨의 무가베,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쿠바의 비델 카스트로도 초기에는 개혁가로 포장되며 서방의 기대를 받았다. 심지어 시진핑조차 한때는 권력 기반만 마련되면 중국을 개방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결국 처음부터 자신이 말해온 대로 통치했으며, 단지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서방을 안심시키기 위한 온전한 언사를 사용했을 뿐이다. 이재명 역시 다르지 않다. 그가 선거 유세에서 했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국무총리로 지명한 인물이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1980년대 서울대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한 급진 운동권 출신으로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에 참여했으며, 반국가 친북 활동으로 3년간 수감된 전력이 있다. 그는 과거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이력이 있고,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이쯤 되면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분열된 미국을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던 오바마가 당선 직후 시카고의 정치 공작가 크마 에마뉴엘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일이 떠오른다. 그 결과 미국은 전국 차원에서 시카고식 정치를 경험하게 되었다. 시카고 정치의 제1원칙은 상대를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며, 제2원칙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중도적이고 통합적인 국정을 펼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오히려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 특히 정직한 선거를 외친 시민들을 겨냥한 탄압이 곧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의석 확보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 입법과 사법부 인사까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권한을 쥔 셈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조 개편 역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재명이 취임 연설에서 강조한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은 그동안의 언행을 되짚어 볼 때 오히려 뻔뻔함의 극치라 할 만이다. 그와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국정 운영을 방해하며 사실상 정권 마비 상태를 유도해왔다. 이는 단순한 정당 간 갈등이 아니라 명백히 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을 상대로 거의 30건에 달하는 탄핵 시도를 감행하고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행위는 결코 정상적인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재명의 당선은 결국 한국 내 급진 세력이 수년간 추진해온 일당 지배 체제 수립의 또 하나의 진전이며 한국을 중국, 북한, 러시아 등 권위주의 진영에 편입시키려는 흐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에는 중국, 북한, 러시아를 적대하고 일본 중심의 비정상적 외교 정책을 펼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한미동맹은 끝난 것인가? 내일 당장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그 기초는 분명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핵심 권력자들이 미국의 적대감을 드러내고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한다면 동맹이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한층 더 복잡해질 것이며 수년간 한국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에게는 더욱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선언하며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정말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는가? 이번 선거에서도 2020년, 2022년, 2024년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위협과 법적 압박 속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대규모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실질적 증거들을 수집하고 공개했다. 주한미 대사관, 국무부, 백악관 중 그 누구라도 이 증거를 제대로 검토해 보았는가? 혹은 관련 시민단체와 대화라도 나누었는가? 그런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국제 언론 역시 대부분 이 문제에 무관심했고 대다수의 분석가들은 철저한 조사 대신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는 낙인을 찍는 데 그쳤다. 이러한 반응은 그동안 한미동맹을 믿고 지지해온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이번 대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트럼프 진영도 이 문제를 외면하고 이재명이 평생 걸어온 정치 이력과 철학을 애써 무시한 채 동맹 유지를 위한 희망 섞인 착각에 기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언젠가는 미국 정부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재명과 한국의 좌파 세력은 차베스, 에르도안, 오르테가 등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그 결과 과거에는 미국과 긴밀히 손잡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던 한국이 어느 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비록 이재명 개인이 퇴장하더라도 이미 자리 잡은 정치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은 다시는 자유민주주의로 회복할 수 없는 구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 내 합의 정치의 회복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한미동맹을 수호할 수 있는 전략적 여지는 남아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이재명과 그가 이끄는 주사파 급진 세력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미국이 자신이 가진 좋은 패를 실제로 꺼내들 용기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그랜트 뉴섬 미 해병대 예비역 대령, 이번에 국제감시단으로 온 핵심 요원이죠. 이분이 더 선데이 가디언에 이런 기고를 했는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 경고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도 압박을 하는 거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유엔에도 제출하고 미 의회에도 제출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한다고 그랬어요. 이 국제선거 감시단이. 그 보고서 제출하기 전에 언론에 기고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난 언론에 이거 깠다. 내가 보고서를 낼 테니 이거 뭉개면 안 된다. 중국 눈치 보면서 뭉개면 안 된다. 부정선거의 싸움은 겁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압박과 경고를 양쪽으로 하는 것 같으네요. 한국 정부에도 압박을 하는 거고 부정선거 이건 그냥 못 넘어간다는 경고, 압박. 그리고 미국 정부에도 이거 좋은 패인데 이걸 가지고 중국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떤 지렛대로 다른 거를 활용하려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거를 활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깠다. 우리 보고서 나오면 가만 안 있겠다. 더 선데이 가디언에 기고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쪽에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하면서 미국 정부에도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왜 마지막 문장이 그거를 의미심장하게 싣고 있죠. 마지막 문장이 이거죠. 문제는 미국이 자신이 가진 좋은 패를 실제로 꺼내들 용기가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밝히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회복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된 거는 물론이고 주사파 급진 세력이 가는 쪽으로 중국과 붙여서 자유민주주의가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위기에 빠지느냐? 그러면 미국의 동맹국이 그런 위기에 빠지도록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 이 실제로 좋은 이건 부정선거 이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패라는 얘기죠. 이거를 실제로 꺼내들 용기 있어야 된다고 압박을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잡았어도 중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랜트 뉴섬의 글 무섭네요. 이 경고가 무섭네요. 대한민국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미국이 알면서도 넘어갈 것이냐 한미동맹은 이걸로 끝낼 것이냐 위험한 한미동맹이 될 것이냐 이것은 오로지 미국에 달려있다. 이 좋은 패를 우물쭈물하지 마라. 실제로 꺼내들어라. 혹시 해병대 대령 출신답게 용감하게 공격적으로 글을 썼네요. 더 선데이 가디언은 그래도 유력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 이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고서가 간단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4명 그랜트 뉴섬뿐만 아니라 모스탄 대사 등 이 국제감시단으로 왔던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트럼프도 잘못하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까버리면 묵인했어 당신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